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근대역사지구가 7년 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자산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미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이라 보수를 할 경우 목재 사용이 금지돼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방화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각 소련병원에 요청한 사직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 7명이 복귀했고 원광대병원은 1명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당장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용동면 구산리 일대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민은 수해 복구가 막막했는데 도움의 손길 덕분에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군산 근대역사지구가 7년 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자산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미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이라 보수를 할 경우 목재 사용이 금지돼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방화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4년 전 군산 영화동의 한 건물을 사들인 A씨. 100년이 넘은 건물의 보존 가치 때문에 사들였지만 결국 허물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목재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천장고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리려고 해서 조금씩 철거를 하다 보니 목조라서 방화지구를 늦게 알았어요. 이곳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37년 전 방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목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불에 타지 않는 내화자재를 써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물을 보수해도 불법으로 몰래하거나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 그런데 이곳은 지난 2017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가치가 인정되는 건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방화지구에 가려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방화지구가 겹치는 곳은 월명동과 영화동 등 32만 제곱미터. 진흥구역으로 지정 당시 건축자산은 441가구에서 지금은 366가구로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대자산을 지키기 위해 방화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서 건축자산진흥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화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화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도로가 좁아 소방활동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길은 정비되었고 그간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에 일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목재 구조가 아닌 내화 구조의 건축물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와 거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방화지구. 소중한 근대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정치권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산과 익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폭우 피해를 본 익산과 군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군산과 익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산시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군산은 전국에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기록할 만큼 피해가 컸는데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도 추가 지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피해 내용의 전산 입력이 완료되면 익산과 군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복구 예산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역대급 폭우로 익산 상추 재배지의 18%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익산의 상추 재배지 18.1%가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조속히 진행해 피해 농지에 상추나 깻잎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청상추 소매 가격은 100g에 2,035원으로 전년 1,842원보다 10.48% 폭등했습니다. 지난 10일 사상 초유의 폭우로 군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나포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호우 피해 중간 집계 결과 군산에서는 1,667건에 61억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나포면이 사유시설 1,000만 원 7건과 공공시설 13억 100만 원 9건 등 13억 1,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은 8억 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수변도시 일부를 항만 배후시설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변도시 200만 평 가운데 80만 평은 수변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120만 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산업과 항만 기능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변도시는 베네치아처럼 만들고 크루즈 여행의 중심지로 새만금 신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사직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 7명이 복귀했고 원광대병원은 1명도 복귀하지 않았는데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당장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결혼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대부분 전공의들은 별도의 의견 표명 없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직 처리 기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7명, 원광대병원 0명입니다. 정부의 요청대로라면 원광대병원에서는 90여 명, 전북대병원에서는 149명의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퇴직금과 복귀 시기에 직결되는 사직서 수리 시점 등에서 전공의와 정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다 무응답을 해가지고 무응답한 상태에서는 정부에서는 일괄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할 수는 없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각 수련병원에서 17일까지 결혼 규모를 확정해 요청하면 22일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전공의 사직 처리로 지역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진료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5개월째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사직 처리와 하반기 모집을 두고 의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기위원회에서 더 GOD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 허가 취소안을 심의 의결한 후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취소는 발전 사업 허가 신청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항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36,576TEU로
전년보다 1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특송화물 통관장을 운영하면서 항만 처리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은 지난 2022년 180만 건에서 올해 43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시 등 23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가 철도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23개 지자체와 행안부,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은 오늘 서울역 3층 마지방에서 인구 감소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관광상품 구성 및 운영 지원,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주요 관광지 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17개 대학이 원광대의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협력합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원광대의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지역대학 교류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도와 기존 글로컬 대학인 전북대, 예비 지정대학인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분야 학점 교류와 교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착수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후 정부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변경안에는 지곡동 주거지역 개발과 군산 전북대병원, 새만금 산업단지, 신공항 개발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도 수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내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국도비 확보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출자 출연기관이 군산시의회의 요청 시 출석과 답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산시 공무원에서 시민발전 등 군산시 출자 출연기관이 시의회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 심의 절차를 밟은 뒤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은 어제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112와 연동된 안심 비상벨 225개 가운데 26%인 50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과 공원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설치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관리 부서가 달라 점검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점검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용동면 구산리 일대에서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농민은 수해 복구가 막막했는데 도움의 손길 덕분에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용동면의 한 비닐하우스. 수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과 직원 60여 명은 지난 10일 많은 비로 수해를 입었던 상추 비닐하우스 7개 동에서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소나기가 내렸던 날씨에도 수해를 입은 상추 제거부터 비닐 정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면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좀 제가 이런 봉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들의 도움 덕분에 일주일가량 걸리던 복구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농민들은 이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익산시 의원님들이 어제 개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셔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의원들은 농민들이 반복적인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뭐 이렇게 와서 뭐 수해 복구를 한다고 해더라도 가슴이 아픈데 좀 현실에 닿게끔 하는 부분은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 꼭 크나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해 복구에 나선 익산시의회.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육군 제35 보병사단 등 군인력이 오늘부터 익산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군장병 1,900여 명은 망성면과 용안면, 용동면 등 수해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농작물을 제거하고 농가시설 내부 쓰레기를 치우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는 군장병들의 도움으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2차 전지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김동구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군산산단에 화학재난방재센터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지금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에 맞게 소방서 설치 등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장자도에 훼손된 보전 구교림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서동환 의원이 제안한 장자도 구교림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 의원은 서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장자도의 보존 구교림이 크게 훼손됐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은 보존 구교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적발해 징계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어제 도의회에서 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의 비전과 전략,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혀 도당의 문턱을 낮추고 내후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다음 달 3일 원광대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해 전국 17개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57%보다 3.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 수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난 한 달간 도내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2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미이행도 11건 적발됐습니다. 전북환경청은 폐수에서 유해물질인 에피클로로 하이드린과 아크릴 아미드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위반 사항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4개 고등학교에 대해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상업정보고와 군산여자상업고가 취업 수요가 많은 사무행정과와 공공행정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총 7곳이 학과를 개편하고 하멸여자고와 백화고가 한 학급씩 증설하는 등 7곳은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합니다. 이 밖에 개교 이후 남학교로 운영됐던 정읍 호남고는 70년 만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내년에 예산 편성에 희망하는 교육사업이나 시설로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참신한 제안에는 소정의 부상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37명의 명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9월까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며 개인 188명 66억 6천만 원, 법인 149개 61억 2,800만 원입니다. 도는 10월에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에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지난주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예정된 업무 보고를 간소화하고 일정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예정했던 하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하루 줄여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폭우 피해 접수와 복구 지원 활동 등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예정했던 의회 운영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상반기 화재 부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아졌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에 따른 부상자는 48명으로 작년보다 8명 늘었습니다. 또 사망자는 12명으로 1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화재 발생 건수는 1,182건으로 작년보다 133건 줄었고 재산 피해액은 200억 7천여만 원으로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OCI 군산공장이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OCI 군산공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노사 문화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16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습니다. OCI는 군산과 광양, 익산, 포항 4개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 이동 행정복지센터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얼음 생수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얼음 생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복지센터 앞 주민쉼터에 비치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나눔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군산시 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더운 여름철을 힘겹게 보내는 관내 가구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복다림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100명에게 직접 삼계탕을 방문해 전달하며 위로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